구글에 사진 공부하는 법, 사진 잘 찍는 법 치면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자료들 5개, 10개 보다 보면 더 혼란스럽게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누구는 이것부터 공부를 해야 된다, 누구는 저것부터 공부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 사진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부분을 먼저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로 내가 카메라 설정 한 번도 안 만져보고 사진 이제 배우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아 이렇게 하면 나도 사진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기술 셔터 조리개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사진을 처음 배울 때는 일단 많이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실천하시는 분이 적기도 하고요. 남들한테 사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 한 장 한 장 너무 신중하게 찍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사진을 찍는 양이 평소보다 적어지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뇌피셜은 아니고요. 이걸 증명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리 율스만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제리 율스만은 암실에서 사진을 합성하는 걸로 유명한 작가고요. 한국에 방문하셔서 개인전을 열기도 하셨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사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한 그룹은 양적 집단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학생들의 학점을 사진의 양으로만 평가했습니다. 100장을 내면 A, 90점을 내면 B 이런 식으로요. 다른 그룹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대신 그 한 장의 사진이 완벽해야 했던 거죠. 구도, 노출, 현상, 인화 모든 게 완벽한 작품 한 장으로 평가받는 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이 더 좋은 사진을 찍었을까요? 놀랍게도 양적 집단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적 집단은 계속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을 반복했거든요. 셔터 누르는 타이밍, 구도 잡는 법, 빛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힌 거죠. 반면 질적 집단은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고민하느라 정작 실제 촬영 경험은 부족했던 거죠. 사진 초보자에게는 이 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처음 만질 때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초점은 어떻게 맞추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몸에 익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고 반복해야 자연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많이 찍어보세요. 똑같은 피사체라도 각도를 바꿔가며 거리를 바꿔가며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디지털 시대에 사진을 너무 난사한다. 한 장 한 장 정성껏 찍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정성껏 찍으란 얘기지 사진을 적게 찍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초보자뿐만 아니라 광고 사진가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같은 경우도 같은 장면을 여러 장씩 찍어요. 앙리카르티에 브레송 다큐멘터리 영상 찾아보시면 라이카 필름 카메라로 정말 엄청 빨리 연사하는 장면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빙펜, 앙리카르티에 브레송 같은 거장들의 밀착 인화를 보면 똑같은 장면을 수십 장씩 찍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최선의 한 장을 선택한 거죠. 흥미로운 사례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사진 작가 중에 토마스 조슈아 쿠퍼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는 정말 특이하게 한 장소에서 정말 딱 한 장의 사진만 찍는 작가입니다. 본인만의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제 지인이 유학 시절에 이 작가분 수업을 들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분 수업에서는 대학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찍는 양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비싼 돈 내고 유학은 뭐하러 왔냐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치 김성현 감독의 훈련량처럼 작업량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작품에서는 한 장만 보여주더라도 그 한 장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습과 경험이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못 찍는 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진 기술보다 먼저 알아야 할 두 번째인데요. 일상 속에서 사진 찍기입니다. 보통 사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뭔가 특별한 장소에 가거나 특별한 물건을 찍으려고 하시는데요. 어디 멋진 관광지나 유명한 카페, 아니면 어디 식물원이라도 가야 할 것 같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일, 매주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장소에 갈 시간도 돈도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 건요, 일상 속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일본 사진 작가 린코 가우치를 아시나요? 이 작가의 사진들을 보다 보면
정말 평범한 일상 속의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소재들이 그의 렌즈를 거치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워집니다. 링코 가우치의 사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익숙한 동네를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다니는 그 길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파트 벽에 만드는 그림자 패턴을 찍을 수도 있고요. 동네 어르신들이 기르는 화분들도 있고요. 골목길 고양이의 일상, 또는 편의점 불빛이 저녁 거리를 비추는 모습, 이런 일상 속의 평범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면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심지어 밖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집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물컵 하나만 있어도 사진 연습이 가능해요. 똑같은 물컵이라도 창가에 두고 자연광으로 찍어볼 수도 있고요. 탁상 조명을 이용해서 찍어볼 수도 있고요. 물컵에 물을 반만 채우고도 찍어보고 가득 채우고도 찍어보고요.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각도를 바꿔가면서 찍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소재로도 수십 장의 다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 사진으로 가까이 있는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보는 능력을 길러보는 겁니다. 세 번째 연습 방법은 사진 골라보기입니다. 앞에서 많이 찍고 일상에서 찍는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바로 찍은 사진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더 좋아 보이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을 처음에는 1차로 가장 좋은 사진 10장을 추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차로 그 중에서 다시 5장을 추리고요. 3차 다시 3장으로 좁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한 장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출사를 다녀온 후에 오늘 출사 찢었다 이러면서 메모리 카드 백업도 안 하시고 사진을 아예 보지도 않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사진의 발전이 있으려면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냥 시간으로 정해 드릴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촬영을 3시간 했다면 최소한 사진을 보고 골라보는 시간이 3시간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촬영할 때는 그 순간의 감정에 빠져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보면, 이 사진이 생각보다 별로네? 하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패 원인 분석인데요. 실패한 사진을 보면서 왜 이 사진은 마음에 안 들지? 구도가 문제가 있나? 노출이 문제가 있나? 이런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공 요인 파악입니다. 반대로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은 왜 이 사진이 좋지? 어떤 점이 매력적이지? 하면서 성공 요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진을 보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렇게 내 취향을 발견하게 되면 내 사진에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고르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요. 일단 사진을 한 장씩 천천히 보시는 겁니다. 각 사진을 최소 5초씩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사진이 좋은지, 나쁜지, 구체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메모를 해 보는 거죠. 내 마음에 든 사진이나 아쉬운 사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메모를 해두면 일종의 정답 노트 또는 오답 노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사진 실력은 찍는 것만큼이나 보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사진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요. 다시 가서 촬영을 해보는 겁니다. 공부로 치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 정도 되겠죠? 이 각도에서는 배경이 너무 복잡했구나. 그럼 좀 오른쪽으로 가서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시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적으로 내가 다니는 공간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다시 찍기도 좋겠죠. 멀리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은 다시 가기 어렵지만 동네나 집 근처라면 언제든 다시 가서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 빠르게 사진 실력에 발전이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많이 찍기입니다. 완벽한 한 장보다 많은 연습이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일상 촬영이고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셋째는 다시 보기이고요. 촬영 후에 단계별로 베스트 컷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 스마트폰이든 카메라든 들고 집 안에서 10장을 찍어 보세요. 그리고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평소에 다니던 길 또는 평소에는 자주 가지 않던 길로 다녀보면서 10장을 찍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사진을 한 장씩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3장을 골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사진을 찍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셔터 조리개 같은 사진의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실 건데요. 이럴 때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습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진의 밝기를 결정하는 셔터와 조리개, 감도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